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서반구의 현관에는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중국과 이 전략 경쟁을 하려면 그린란드가 얘에 있는 히토류가 필수죠. 현지 이누이트들의 그 가장 큰 소망은 독립입니다. 세계 군사 지출은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베네수엘라만큼 이제 또 그린란드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철재 기자님께 그린란드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마음이 불편한 쪽은 아무래도 이제 덴마크일 것 같아요. 덴마크죠. 아니, 예.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저렇게 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 대놓고 예. 그린란드에 대한 이 욕망을 좀 내비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만약에 미군이 그린란드 점령을 시도할 경우에 예. 덴마크군이 이제 실제 물리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열어둬야겠죠.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렇죠. 예, 그 나라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일, 이제 미국 시는 8일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장문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저 그린란드에 관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임대나 조약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소유권에 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추가 질문이 그린란드가 중요하냐, 나토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뭐 그린란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또 이제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또 8일에 이제 그린란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사일 방어에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그 영토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자꾸 이제 덴마크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에게 그린란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의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죠. 그리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제 다음 주 중에 덴마크로 건너가서 그린란드 문제를 덴마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되게 이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군사적인 옵션도 취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미군을 활용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 사령관의 선택지 중 하나다 이런 표현까지 썼죠. 근데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안을 실현하기는 어려운고 그리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로이터 통신의 8일 지난 또 한국 시간으로 9일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작업이 일어나면서 그린란드의 주민이 5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일시불로 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금액은 아직 불확실한데 일단 로이터 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최소 1만 달러, 최고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원이 넘는 거죠. 네. 오늘 환율은 1,400만 원에서 한 1억 그렇죠.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린란드 인구가 5만 7천 명인데 그중에 80%가 그린란드 원주민, 이누이트라고 하죠. 에스키모 또는 이누이트를 하는데 그리고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고 외교랑 국방만 본국인 덴마크 정부에 있고 이제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서 뭐 상당히 솔깃한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그렇죠. 근데 CNBC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그린란드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0.8%랍니다. 예. 올해도 한 0.8% 정도 되고 계속 이제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했더니 핵심 자원이 새우인데 예, 우리 뭐 크릴 새우 이런 것들, 그렇죠. 예, 크로렐라 뭐 이런 건데 이 새우가 잘 안 잡힌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도 되게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영국의 BBC가 그린란드 현지 주민과 인터뷰를 해서 이제 한 기사인데 되게 재밌는데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할 가능성이 있냐 물어보니까 현지의 이제 이누이트 사냥꾼인데요. 덴마크든 미국이든 한 점령자에서 다른 점령자로 바뀌는 것이다. 예, 그리고 뭐 현재는 덴마크 통치 아래에 있는 식민지 구조에 있고 뭐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미국이나 덴마크가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얼음이 자꾸 녹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냥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더 우리한테 큰 현실이고, 예, 그게 가장 큰 직면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덴마크가 1715년인가 그린란드를 병합해서 영토로 삼았는데 현지 그린란드 원주민과를 탄압해 왔습니다. 가장 이제 비근한 예가 뭐냐면은 1960년대, 70년대 산화 제한을 한다고 이누이트 현지 여성들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강제로 불임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져가지고 국가 배상까지 하고 있는데 이래서 상당히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대다수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85%가 미국의 병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부정적. 예, 현지 이누이트들의 그 가장 큰 소망은 독립입니다. 개별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지 미국의 52번째 주나 어떤 해외 영토로 편입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한 게 없잖아요. 예. 그냥 뭐 덴마크에서 정말로 미국으로만 바뀌는 거지 그분들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하고 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 그분들의 속마음은 저희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행정부 쪽에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지금 안보상의 이유로 계속 병합이 필요하다. 그린란드에 뭐 우리가 몇 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좀 뭘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라는 곳을 노리는 진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예. 우리가 뭐 때문에 노린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안보상을 보면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고 나서 그린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인 덴마크가 독일에 패해서 독일에 이제 점령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주 봉산이라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 당시 미국에서 영국으로 그다음에 당시 소련으로 대량의 군수 물자를 보냈는데 통로였구나. 통로였고 그 대서양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독일의 유보트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을 펼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린란드를 점령했다가 45년 전쟁이 끝나고 46년에 덴마크에게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을 했는데 계속 미군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 1951년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원래 이제 덴마크는 자신의 그 주권을 제대로 계속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군을 철수하기를 원했는데 그냥 51년 상호 방위 조약 이후에 그냥 주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 이제 12월 5일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미국이 이제 국가 안보 전략서라고 NSS를 발표했죠. 그래서 서반구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보면 서반구의 현관에는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6일에 전용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우리 국가 안보 관점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럽은 우리가 이걸 허용해야 된다. 우리가 그린란드 갖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반구의 현관 같은 위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벤스 대통령도 미사일 방어를 아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그린란드가 이제 북극이랑 가깝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미사일 쏘면은 우리 지도는 이제 평면적이니까 이렇게 태평양 건널 거라 생각하죠. 네. 근데 이렇게 위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지구본을 생각해서 네. 가장 최단 거리가 북극을 통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냉전 때 그린란드에 미군이 계속 주둔을 하면서 장거리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조기 경보를 하는 당시 소련의 ICBM에 대해서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뭘 합니까? 골든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골든돔에 했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거점이 그린란드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냉전 시대에 되게 이제 유명한 용어가 있는데 GIUK GIUK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UK는 영국입니다. 예, 이렇게 고 GIUK 이 세 지역을 소소스라고 해가지고 수중의 밑에다가 소나망을 깔아납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못 그렇죠. 지나가게. 소련의 잠수함이 특히 SLBM을 발사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쪽으로 나와서 발사하는데 그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밑에는 소나가, 예. 위에는 그 레이더가. 예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필수적이 되게 딱 빠질 수 없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기후 변화로 아까 이누이트 사냥꾼이 한탄하듯이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북극 항로가 특히 크게 이제 북동 항로가 있는데 북동 항로는 러시아 연안을 따라가는 항로인데 이게 이제
여기만 열렸는데 최근에는 캐나다 예. 얼음이 녹으면서 길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계속 얼음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를 가려면은 쇠빙선을 깨져서 그렇죠, 앞에 깨면서 깨면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여름에는 또 녹아서 여름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북동 항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캐나다 연안을 따라가는 북서 항로도 새로 이제는? 뚫렸고 그다음에 아예 북극의 공해를 가로질러 가는 북극 횡단 항로까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북극의 통로가 열리는 건데 거리가 짧아지는 짧아지는 거죠. 거죠. 그러면은 경제적인 스웨즈 운하나 이득은 생기겠죠. 스웨즈 운하를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러네.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갈 때도 북극 항로를 타고 가면은 한 5천만 일 정도가 또 세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랑 돈이 예,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항로인데 미국은 뭡니까? 해양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를 외치는 그렇죠. 국가인데 전 세계 이 중요한 이 항로를 미국이 냅둘 리가 없죠. 냅둘 리가 없죠. 예, 그 지배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린란드가 확보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북서 항로가 그다음에 북극 횡단 항로를 딱 몫을 딱 지킬 수 있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란드가 안보상 중요하다고 하고 또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이 북극은 자기네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겠을 것 생각하죠. 같은데. 예. 그러면서 북극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군사 시설을 늘리고 그 관련 이제 무기를 갖다 놓고 배치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데다 중국도 우리도 북극 국가다 하면서 중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중국 배와 러시아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는데 왜 그걸 못 막냐 이런 말까지 한 게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참 이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갖게 되면 두 개가 한 번에 풀리는 거죠. 군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방어 및 공격 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두 번째로는 이 항로를 통해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준다는 건 그만큼 운임이 안 든다는 거고 또 기름도 안 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좀 낮게 해서 자국 국민들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더 낮춰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보면 그 1951년도에 이 방위 조약을 맺었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뭐 파기될 위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일단 1951년에 상호방위종을 맺어서 그린란드의 미군 주도를 허용했죠. 그래서 옛날에 툴레 기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터픽이라는 기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거리 레이더를 지금 갖다 놓고 그 방어할 수 있는 병력과 그다음에 일부 전투기도 갖다 냈습니다. 35, 예, 35도 있고 계속 순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또 이제 덴마크도 스물스물 북극이 되게 중요한 그렇죠. 북극의 주변에 대해서 군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도 갖다 놓고 있는데 덴마크 일간 벨링스케라는 그 일간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덴마크가 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원칙이 선반격 후 보고 선조 치부 보고 우리도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게 1952년 만들어진 교전 수칙인데 그게 유효하다고 덴마크 국방부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린란드에서 이 영유권에 관련해서 덴마크군과 미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는 일단 먼저 쏘고 나중에 그렇죠. 보고를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물론 뭐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죠. 군 입장에서 그러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라르스 레켈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1951년 방위 조약이 체결한 이후에 적절한 틀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미국의 추가 요구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가 너희들 요거를 협의할 여지는 있다. 있구나.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네수엘라도 베네수엘라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죠. 예. 석인만 내놔라 그렇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린란드에 덴마크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항로나 예. 혹은 자원이나 예. 이런 거는 협의를 하자. 그렇죠. 그린란드가 또 중요한 게 미국이 왜 중국에게 쩔점이 아니까 히토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구나. 히토류가 있는데 그린란드에 그 경히토류는 그 세계 여러 군데 호주도 있고 미국도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죠. 하는데 중히토류 그러니까 네오디늄 같은 거 원소기호 60번 네오디늄 같은 거는 중히토류는
중국과 미얀마에만 진짜. 있는데 그린란드에도 있답니다. 네오디듐 같은 게 이제 중위 히토류 전 세계 44%가 그린란드에 매장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말 눈이 돌아갈 수 그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오디듐은 뭐 하냐면은 그 모토의 연구 자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히토류 규제를 했을 때 F-35 생산이 차질 빌었다는데 그쵸. 여기 맞아요, 네오디듐도 맞아요. 있고 또 이 모토가 왜 필요합니까? 요즘에 피지컬 AI. 로봇 그렇죠. 로봇에다 연구 자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원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이 전략 경쟁을 하려면 그린란드가 얘는 히토류가 필수죠, 필수죠. 예,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자국 내에서는 환경 규제 때문에 못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린란드에 우리가 이거 하게 해주면 너네도 조금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카드를 좀 들이밀면서 예. 좀 뭔가 협의를 하고자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예.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돈을 매수하려는 게 그렇죠. 같습니다. 일단 네. 그 군사적인 조치는 뭐 정말 최악의 건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단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덴마크 쪽에서는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기에 미국도 과감하게 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두고 이쪽은 그러면 보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기자님? 그렇죠.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살펴보면요, 물론 이제 그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텍사스와 뭐 이런 캘리포니아를 뺏어왔긴 했지만은 대부분은 다 사들였습니다. 매입했습니다. 알래스카, 그다음에 루이지애나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살고 오레곤 뭐 이런 데는 다 돈으로 산 땅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물론 전쟁도 많이 하는 국가지만 돈으로 따는 사응나느라고 그리고 또 트럼프 누굽니까? 부동산 개발 시행업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극단의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죠.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지언정 그렇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또 이런 협의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결국엔 돈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린란드 사태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할 거냐. 또 국방비 예산이 또 증가하겠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또 덴마크를 비롯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번엔 그린란드 덴마크 여기가 문제가 되면 유럽에서도 지금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방위비는 그럼 앞으로 그냥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약육 강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히 유럽 국가들은 군비를 축소하면서 평화 배당금이 들어갔습니다. 피스 디비던트. 그래서 국방부에 들어갈 예산을 복지에 많이 그렇죠.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줄이고 무기도 팔고 막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피스 디비던드를 만기 가던 세상은 더 이상 당분간은 못 올 것 같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약국 강씨가 세대가 됐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단단히 버티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되길 포기하겠다. 그래서 니네 나라가 지켜라. 스스로 지켜라. 이런 세상이게 됐으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고 SIPRI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년 전 세계 이제 국방비 추세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맨날 세계 이제 4대 방산 강국이 되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각 나라가 얼마큼 무기를 팔았냐 이런 순위도 매기는 그런 연구소인데 여기 따르면 세계 군사비 지출은 1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2024년 사상 최대치인 2조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00조가 넘는 돈이죠. 이게 이제 기록했는데 이 중에 절반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제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조 달러. 천조국이 아니라 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그렇죠. 관세를 올려서 예산이 국간이 넉넉해졌으니까 이제 2조 달러를 쓰겠다. 이천조국이라고 불러야 이천조국이 된다. 그래서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다시 세계가 정말 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우리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자 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이 추세는 이어질 거고 계속 국방비 늘어날 것이고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찌되었든 베네수엘라 혹은 그린란드 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서로 얽히고 설킨 가운데 누구 하나 패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욕심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양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는 국방비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각 나라 간에 어떻게 보면 긴장감은 긴장감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은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라서 오늘 이 중요한 내용들을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선임 기자님께 저희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이야기,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 8.15 머니톡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다양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기자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